방금 삼성 재판 끝나고 내려왔습니다. 이재용 씨, 왜 대통령한테 책임을 다 밀어요? 그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떳떳할 수 있어요? 1심에서 그렇게 말 안 하더니 왜 다 뒤집어? 대통령 언제 내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돼! 왜 그렇게 비겁하게 살아? 그렇게 해서 자식들한테 떳떳할 수 있어? 여기는 아 진짜 핸드폰 작동이 힘들어갖고 강백신 나오는데 기스사대기를 때렸어야 되는데 진짜 방금 어쨌든 제 꼴을 방금 삼성 재판 중개법정에 가서 보고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울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세상에 말 못하는 대통령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세상에 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진짜 세상에 네, 예상한 대로 뭐 사건에 대해서는 따지는 게 없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준법위원 삼성에서는 강의위원을 내세웠고 판사 측에서 내세우는 게 있고 또 검사 측이 내세우는 게 있었는데 홍순택이라는 남자가 검찰이 내세웠는지 누가 내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경수라는 또 남자가 있는데 또 시민단체가 있나 하여튼 뭐 그러는데 이 사람이 뭐 회계 전문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검찰이 일단은 검찰은 준법위원회 자체에다가 이런 글을 두고 양형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불만스러워 했었죠. 그래서 이 준법위원으로 했던 사람들 자체도 마음에 안 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3시 몇 분까지인가
검사들이 항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예. 자기네들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해서 판사하고 옥신각신하면서 나중에 판사하고 화가 나갖고 좀 소리가 많이 오갔어요. 검사들하고 하여튼 뭐 준법위원회를 두고 뭐 이정희 죄를 깎아주려고 하는 거는 뭐 다 아는 사항이었는데 하여튼 그거 가지고 검사들이 특히 강백신, 오늘 강백신, 양재식 오늘은 4명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는데 중개법정이라서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4명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강백신, 이복현. 네, 이복현이가 얼마 전에 윤석열을 가지고 추미애권 가지고 한마디 했었죠. 이 새끼가 잘하는 것 같은데 이 새끼한테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새끼도 아주 악질인 놈이에요. 오늘 이 새끼가 나와갖고 판사들하고 강백신하고 이복현하고 판사하고 좀 이렇게 말다툼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준법위원회 뭐 전문 심리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제 이 뽑힌 이 사람들 가지고 법원에서 지난주 금요일날 뭐 면접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이거를 보고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검사들이 여기 대해서 얘기를 제대로 안 해준다고 자기들한테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다고 성질내고 해갖고 좀 목소리가 좀 판사하고 목소리가 좀 올라가고 그런 거였었고 나중에 이제 변호사들도 우리도 검사 측이 제시한 그런 인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우리는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었고 하여튼 그래서 앞에 먼저는 몇 시였나요? 그래서 이때 이 검사들은 왜 변호사들이 말할 때는 말을 안 끊고 우리 말은 왜 끊느냐 자기네들이 이 준법위원회 이 위원들 가지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도 못하게 한다고 뭐라고 그러고 판사가 소리도 좀 지르고 이제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검사들이 하는 얘기가 기업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을 하면서도 또 항상 말할 때마다 기업이 뇌물을 준 사건이라고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죄를 깎아주려고 하는 것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면이 있었고 그 휴정 시간이 끝나고 나서 얘들이 주장하는 것은 처음에 할 때 박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면서 권력자가 요구한 뇌물 뭐 사건 쭉 읽어 나갔어요. 그 읽어 나갔는데 2016년 거기에서 지금 한치도 벗어나지 않은 그런 걸 하면서 삼성 측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된 뭐 돈을 준 여러 기업들 중에서 특히나 이제 문제된 6기업이 있는데 4개 기업들은 기소가 되질 않았고 2개 기업은 그다음에 집행유예 뭐 이 정도로 끝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 검사가 강백신이가 하는 얘기는 삼성과 삼성의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뇌물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권력자가 얘기를 하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를 오늘은 왠지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라는 말을 아주 여러 번 썼었어요. 아마는 신문에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뇌물을 줬다 이제 이게 이 얘기였었고 그리고 삼성에서는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 많은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고 지금에 와서 박 대통령이 안종범이나 이재용하고 앉아서 네가 이랬니 내가 이랬니 이런 거를 따진다는 게 얼마나 쓸데없는 짓인가. 정말 삼자 대면하지 않는다고 해서 앉아갖고
대통령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걸 보면서, 물론 오늘 강백신도 그랬어요. 삼성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을 했는데 다른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고 심지어 뇌물을 깎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종찬 기자도 우리한테 설명해 줬지만, 막강한 권력을 가진 권력자가 돈을 달라고 하면 그거를 깎으려고 하는 기업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들이 해서 살아남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통령이 요구한 것이 아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오늘도 강백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했는데 삼성만은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하는 얘기는 어쩔 수 없는 권력자의 질책을 동반한 대통령 요구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준 거고, 이거는 통상적인 뇌물 이 검사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그런 거하고 너무나 다르다.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뇌물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희생자다, 이런 논조로 오늘 다 얘기를 했었고, 오늘 이제 그동안 했던 성명상 이제 부정하는 그런 거 4가지 사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그렇게 저는 예를 들고 싶지는 않아요. 기사에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이런 사건들하고는, 이 사건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거는 막강한 권력을 이용한 권력자가 요구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은 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이 사건의 본질은 헌재 재판에서 저는 이걸 들으면서 헌재 재판에 개 엉터리를 한 이거를 예를 들면서 사인 최서원이 국정에 개입하고 사익을 추구한 거다. 대통령 권력의 압박으로 이런 얘기를 했었고, 최서원의 직권남용을 헌재에서 인정을 했었다. 등등 얘기를 했었고, 대부분의 판결이 판시와와 같이 영재센터에 돈을 준 것도 직권남용이 직권남용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요구한 이런 것 때문에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었고, 강요죄에 이럴 이거는 뭐라고 얘기하나, 이거 뭐라고 한 것이 강요죄 이럴 정도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마 그 대법원 판결을 얘기한 것 같고, 또 다른 얘기도 했네요. 그러면서 여기서 의사결정을 자유로 제한하기,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제한하기 어려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유동적이고 묵시적인 뇌물 이렇게도 얘기했네요. 죄송해요. 저는 물론 다 알아듣고 다 열심히 했지만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느꼈던 그런 분노를 다 전하지를 못해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더 아마 필기를 했다면, 좀 더 제가 글로서 정리를 했다면 조금 낫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 느낌, 그렇죠. 정말 강백신한테, 어쩌면 그 2016년도에 거짓 언론이 뜨던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읊으면서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다고. 물론 처음에 최서원과 안정범을 기소하면서 처음에는 자기네가 지금처럼 이 사건을 자세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없었고, 시민단체에서 언론에서 일어난 그걸로 하다 보니까 삼성 같은 이렇게 조직적으로 된 이런 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전 들으면서 2016년도에 그 언론이 얘기했던 그거 그대로 지금도 똑같이 읽으면서 한치도 달라지지 않은 똑같은 그 내용으로 말을 하고 있고, 물론 자기네들 주장하겠지만 또 우리는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분석한 게, 해석한 게 있었잖아요. 우정천 기사의 또 법률 그 해석도 듣고 했는데, 강백신이가 주장한 오늘 그 항소 이유, 그런 걸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기네 그 잘못된 재판 얼마든지 과연 박 대통령이 뇌물을 요구했나라고 따지고 들어갔을 때 말문이 막힐 수 있는 그런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얘기할 수 있을까? 응? 정말 제가 필글 하면서도 별표도 해놓고 정말 눈물도 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근데 어떻게 저는 그러면서 강백신, 그래 너는 지금 절대로 문재인한테 굴복하지 말고 똑같이 박 대통령한테 한 것처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똑같이 한번 해봐라.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재판은 뭐 항소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나 검찰이나 정말 모든 것을 박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정말 이재용 씨는 1심 재판 2017년도에 제가 들어가 봤던 그 재판보다 더 나쁘게 변호사들이 다 뒤집어 씌고 빠져나오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여전히 올해 2월달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보고 정말 너무 화가 났고, 나오자마자 이재용 나오는 걸 보고 제가 소리를 쳤는데, 강백신 나가는데 뭐라고 소리를 좀 쳐야 되는데 핸드폰 작동이 늦어갖고 제대로 하지 못했었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화가 나서 소리를 쳤을 텐데 시간도 지났고 혼자 있으면서 어버버 하는 상태가 돼갖고 제대로 쏘아주지 못했어요. 정말 너무 재판장에 있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슬펐다는 생각이에요. 국민들만이 대통령이 죄가 없다고 정말 발부등을 치고 있고, 거기서 오정정 기자가 이게 아니다라고 어떻게든 좀 알려주려고 하고 있고, 정말 힘을 가진 재판장에서 사실을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이 밝혀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재용 씨도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대통령한테 2017년도하고 너무나 다르게 완전히 박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는 마지막까지 이런 재판을 했네요. 서정 날짜를 재판 날짜를 잡는다고 하니까 양재식이가 아마 양재식일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봐서는 저만 양재식이가 자기 외에는 전부 다 파견 검사기 때문에 시간을 일주일만 주면은 나올 수가 없다. 뭐 파견 검사들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뭐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일주일 시간을 주면 자기네가 나올 수 없다. 지난번 10월 26일 날 그때 하고 2주 후인 오늘 재판하는 바람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지. 일주일 후 다음 주 월요일 하면은 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 나 혼자 나와서는 서정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해서 판사가 좀 답답하다. 파기환송심 재판으로 넘어온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걸 못 끝내고 있다. 이렇게 좀 투덜대는 게 있으면서 검사들한테 좀 다고 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11월 23일 날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12월 23일 날 서정을 하고, 그다음에 11월 30일 날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을 듣는 날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재판이 열려서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12월 달에 이재용 재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은데, 박 대통령 사건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대통령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는, 정말 이 역사가, 이 나라가 역사에 박 대통령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고 이렇게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보면서 나만이라도 대통령을 위해서 울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봤기 때문에 정말 재판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는 너무나 엉터리, 정말 말 못하는 대통령한테 모든 걸 덮어씌고 이렇게 역사에 단언을 내린다는 생각이 들면서 나라도 울어줄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앞으로 달라질 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봤던 그대로 대통령의 죄는 그대로, 지난번에 내려졌던 박연송 의심 고등법원에서 내려졌던 그대로 대법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이 재판부에는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정리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뭐 글로서 굉장히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글로서 연결되는 아마 정리는 못할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뭐 분위기는 대통령 재판은 이대로 개 같은 재판에 대단히 막을 내린다는 그런 분위기. 정말 이재용 씨는 저렇게 살면서 자식들한테 떳떳하게 살 수 있을지. 예. 사실 용감하게 싸워서 감옥 1, 2년만 더 있다 나오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대통령 다 뒤집시는 2017년 8월 3일 제가 그 들어간 재판에서 분명히 그랬어요. 대통령 두 번째 만났을 때 홍석현이가 게이지를 하니까 삼촌 아니냐, 그 언론에서 그렇게 박 대통령을 잡아먹으려 했던 거 그거 하지 못하도록 얘기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질책을 당하고 나온 건데 그걸 가지고 돈을 안 줘서 질책을 당했다고 이렇게 말을 뒤집고 있는 이런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이재용은 그걸 듣고 있으니까 자기 자식들한테 떳떳한 부모가 될 수 있겠어요? 하여튼 이런 정말 슬픈 재판을 봤습니다. 이런 재판은 다시 더 이상 없을 것 같네요. 네, 신문 기사 좀 보시면 제가 느꼈던 울분 이거를 좀 보실 거고, 혹시 신문 기사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오 기자를 만나러 가서 하소연을 할지 또 펑펑 울게 될지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